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테마인 토지의 특성 및 속성 알아볼게요. 네, 속성은 어째 존재 가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거의 안 물어보고 주로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주로 물어봅니다. 자, 맨 먼저 토지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여기 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인문적 특성이라고 있는데 자연적 특성은 뭐 신이 있다면 신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신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꼼짝 못한다 하는 걸요. 토지는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부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이거는 아무리 시대와 장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고 인문적 특성은요. 이거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합한다는 얘기는 다른 땅을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분할이 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지역 가면 뭐 분할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이라는 얘기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뭐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영속성. 자, 부동성은 꼼짝 못한다는 얘기고 영속성은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증성은요. 땅이라는 것은 생산비 투입해서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은 어떤 땅이든 동일한 땅이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땅마다 다 지형, 지색, 지질, 지반 이런 거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인접성은요. 어떤 땅이든 주변에 있는 다른 땅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하는데 토지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을 줍니다. 땅이라는 것은 때로는 다른 땅을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 있는 거죠. 이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그리고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다른 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올라갈 수 있죠. 지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어떤 땅은 가치가 올라가고 어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서 하나하나 파생되는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성은 꼼짝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 방법을 달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마다 때로는요 부동산마다마다가 아니라 우리 이 공시 방법은 우리 일반적인 제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 가서 이 돌 하루방이라는 인형을 샀다. 그럴 경우는 내 거라는 사실 널리 알리려면 가방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요한다 해줍니다. 근데 내가 토지를 하나 구입했다. 이걸 가방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정보인 등기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요. 등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공시 방법을 달리한다 해줍니다. 공시 방법.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 자꾸 국지화가 됩니다.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하죠. 내가 여기다가 원룸 하나 지어서 예를 들어 이 진주에다가 원룸 지어서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없는 거죠.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원룸에서 주무시고 출근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자꾸 좁아지게 합니다. 이런 걸요. 국지화된다 해줍니다. 지역마다마다 별개의 거래 관행 아니면요 임대료 아니면 거래 관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제주도에서 땅을 하나 구입해서 여기서 거래할 수 있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강릉에 있는 부동산을 임야를 서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강릉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정보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직접 가서 또 확인도 해야 돼요. 이걸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한다 입니다. 내가 시장 가서 남대문시장 가서 두부 살 때는 굳이 이 두부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그 샘플로 찍어보면 되는 거죠. 먹어보면 되는 거고
굳이 어디 가서 확인하는 건 아니죠. 근데 부동산은요, 토지는 꼼짝 못하는 바람에 자꾸 거래할 때 정보 활동도 자꾸 더 필요로 하고, 현장에 직접 임해서 자꾸 활동해야 되죠.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임장 활동을 요한다 입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우리 정책론에서 이제 나올 건데, 정책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 어떤 주택가가 딱 있는데요. 주택가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한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이렇게. 이게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러면서, 뭐, 그에 따른 뭐 보상을 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요, 외부 효과해줍니다. 특히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요, 외부 불경제, 남한테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요, 외부 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걸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꼼짝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옮길 수만 있다면, 자, 이 건물을 들고, 토지와 건물을 들고 옮길 수만 있다면 피해 안 보는 거죠. 꼼짝 못하니까 피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접성 때문도 맞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속성. 자, 영속성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경우라든가 자동차는요, 시간 진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가가 되는 거죠.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되는 거, 이런 걸요, 물리적 감가를 아는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토지가 무슨 늙나요? 아니면, 태풍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이러면 않겠죠. 물리적 감가라. 아니면요, 고장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그대로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거는 언젠가는 자, 철거하거나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인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내가 1억에 구입해서 30년 있다가 100억에 팔았다. 이런 걸요,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아주 먼 미래까지 계속 존속하니까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용함에 따라서 농사 지어서 옥수수 재배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익으로 분리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땅을 자, 빌려준다 하더라도, 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다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갈치를 빌려주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누구한테 1년 동안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건물이라든가 자동차는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더니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토지는요,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도시 인근의 땅은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를 구입할 때는 먼 미래를 자꾸 내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먼 미래를 잡고 내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장기적 배려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도 계속 존속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정도를요, 이 영속성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증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부증성은요, 토지라는 것은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부증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부증성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자, 이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우리 자동차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생산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이라고 치자. 일부는 바다 밑에 땅이 있으니까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일부는요, 농지로 쓰이고 있고, 일부는 택지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생산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거죠. 이런 걸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해줍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해줍니다. 불가능. 그리고 토지는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가장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최유효 이용의 근거다 해줍니다. 그리고 지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자, 이 부증성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맥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 맥주 회사는 이런 거 가격이 좋아지니까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다시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토지는 그게 아닙니다. 토지의 가격은 어떤 지역의 토지 가격이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건설업자가 토지의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만 계속 올라갑니다. 지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부증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한정돼 있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돈을 가지고 땅은 조금만 구입하고 층수를 자꾸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걸요 집약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약적 이용이다 해줍니다. 이 정도를 부증성 때문에 파생된다 해줍니다. 이번에는 개별성 알아볼게요. 어떤 땅이든 동일한 땅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는요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이 땅과 이 땅은 일단은 위치부터 다르죠. 그리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이런 것 따지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마다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해줍니다. 토지 한 평당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걸 물리적 대체를 하는데 이 똑같은 게 아니죠. 약간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대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표준지 그러니까 지가 공시를 위해서 표준지라는 걸 정해서 어떤 다른 토지를 평가하기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토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표준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하고 원리 원칙 같은 거를 만들기에 매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개별성 때문에 파생된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접성은요. 어떤 땅이든 다른 토지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볼게요. 있다 보니까요. 자 외부 효과 아까 이 주변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이득 보는 이유가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외부 효과의 근거고 그 다 토지끼리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를 따져봐야 되죠.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 인문적 구성 알아볼게요. 자, 토지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요, 용도의 다양성이다 해줍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요, 우리나라 토지가 이만큼 있다면,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 농지나 임지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택지로 쓰이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증성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데 만약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거를요. 경제적 공급이다. 혹은요. 용도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요건 가능하네요.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의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는 용도를 바꿔서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는 다양한 용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고 최선이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다 해줍니다. 이번에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알아볼게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요, 토지는 어떤 땅을요,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고, 때로는요,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 있죠. 이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병합하는 과정, 아니면은요,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의 가격이 때로는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고 줄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이렇게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죠. 합쳐서 여기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땅을 합쳐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라 팔 수 있죠. 자를 때 이렇게 적당히 잘라 팔게 되면 오히려 평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를요 증가라는 겁니다. 분할함에 따라. 근데 지나치게 또 쪼개서 분할하게 되면 오히려 쓸모가 없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땅가격이 싸질 수 있는 겁니다. 평당 가격이. 자, 이런 걸요, 합병 분할에 따라서 증가가 될 수 있고 감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은요, 주변 환경이 변하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위치의 가변성이라 해줍니다. 예컨대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주변에 대학교가 들어오거나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개발 제한구로 묶어놓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위가 달라지는 걸요. 위치의 가변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과 관련돼서 공간적 범위라고 해서 요거는 잠깐요. 자, 내가 일단에 이제 여기가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땅에, 여기가 내 땅, 내가 여기 땅을 갖고 있다고 치자. 이렇게 땅을 갖고 있다면, 자, 나는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 아래에 있는 공간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권리는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지상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관행이라든가 관습 아니면 판례 이런 거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 땅을 갖고 있으면 이 지하에 이 정도 범위까지는요,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있는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이거는 개인의 소를 인정해줍니다. 땅 속에 있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소를 인정해주는데, 다만 땅 속에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국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 영속성은요, 토지의 감가상각의 적용 배제 및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여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하게 한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간척사업이라든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이거는 부증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 바다를 메꿔서 농지로 바꿨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 혹은 용도적 공급을 통한 용도 전환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특성은 시장 정보에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 정보 수집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중개사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수료 부담 같은 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